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속도장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금속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가벼운 금속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금속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부식 저항성이 높고 전기 및 열전도성이 우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비중이 약 2.7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 중에서 매우 가벼운 편이며 같은 부피라도 철의 약 3분의 1 수준의 무게를 가져 항공기, 자동차, 건축 분야에서 경량화에 매우 유리한 금속입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표면이 공기와 만나면 매우 얇고 단단한 산화 알루미늄 막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그 막이 내부 금속의 추가적인 부식을 막아주므로 부식 저항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구리에 이어 뛰어나며 열전도성도 매우 좋아 송전선, 방열판, 조리기구, 라디에이터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한편 철은 무겁고 부식이 쉽고 구리는 무겁고 변색이 쉬우며 납은 매우 무겁고 독성도 있어 알루미늄과는 특성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전기와 열전도성이 우수한 금속은 알루미늄이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료 구성에 관한 문제로 안료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료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도막에 색상과 은폐력을 부여한다 입니다. 도료는 크게 수지, 안료, 용제, 첨가제로 구성됩니다. 그중 안료는 매우 미세한 입자 형태의 색깔이 있는 고체로 도료에 분산되어 도장된 도막 안에 균일하게 자리 잡습니다. 안료의 핵심 역할은 두 가지로 첫째는 우리가 보는 도막의 색상을 결정하는 일이고 둘째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 피조물을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은폐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다양하면서도 표면을 잘 가리는 양질의 도장이 가능해집니다. 안료의 종류에는 색상을 만드는 착색 안료,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 안료, 도막의 부피와 강도를 더해주는 체질 안료 등이 있습니다. 한편 1번, 광택 조절은 일부 첨가제와 수지의 영향, 2번, 접착력 향상은 수지 자체의 역할, 4번, 경화 속도 조절은 경화제와 첨가제의 역할이므로 안료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안료의 핵심 역할은 색상과 은폐력 부여이며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스프레이건에 관한 문제로 패턴 조절 나사 효과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패턴 조절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분무 패턴이 좁아진다 입니다. 스프레이건에는 도료 분사량 조절, 공기압 조절, 그리고 분무 패턴 조절 등 여러 조절 나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중 패턴 조절 나사는 에어캡의 양옆에 위치한 사이드 포트에서 나오는 공기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사이드 포트로 나오는 공기량이 줄어들면서 분무 패턴이 좁고 둥근 형태가 되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사이드 포트의 공기량이 늘어나 분무 패턴이 넓고 길쭉한 타원 형태가 됩니다. 작업 면적이 좁은 부분이나 정밀 도장에서는 좁은 패턴이, 큰 면적의 평면 도장에서는 넓은 패턴이 효과적이므로 작업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한편 분사량 조절과 공기압 조절은 별도의 나사로 이루어지므로 패턴 조절 나사의 작용과는 다른 동작입니다.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무 패턴이 좁아지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속도장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샌드블라스팅 주의사항에 관한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샌드블라스팅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작업 압력은 항상 최대로 유지한다 입니다. 샌드블라스팅 작업은 매우 강력한 표면 처리 방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다양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작업자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보호복, 장갑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비산되는 미세 분진과 연마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 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진 차단 시설과 환기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노즐과 작업면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균일한 표면 처리 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업 압력을 항상 최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압력은 작업물의 재질, 두께, 강도, 표면 처리 목적에 따라 적정한 범위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압력은 얇은 작업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일으키고 연마제 소모도 빨라지며 압축기 부담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3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알칼리 탈지제 성분에 관한 문제로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알칼리 탈지제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인산입니다. 알칼리 탈지제는 금속 표면에 묻은 기름, 그리스, 오일 같은 유기오염을 강한 알칼리성 환경에서 분해해 제거하는 표면 처리 약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수산화나트륨, 즉 NaOH는 매우 강한 알칼리성 물질로 유기오염을 비누화 반응으로 분해해 제거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둘째, 규산나트륨은 부식 방지와 세정력 보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약품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해줍니다. 셋째,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의 경계 표면 장력을 낮춰 오염 입자의 분리와 유화를 도와주어 세정 효과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 외에도 인산염, 탄산나트륨 같은 보조 성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산은 산성물질로 알칼리 탈지제와는 정반대 성질을 가지므로 주요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인산은 주로 산세척, 에칭, 인산염 피막 처리 등 별도의 산성 처리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알칼리 탈지제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은 인산이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크로메이트 처리에 관한 문제로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크로메이트 처리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전기전도성 향상입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는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같은 금속 표면에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 용액을 사용해 매우 얇고 단단한 크로메이트 피막을 형성하는 화학적 표면 처리 방법입니다. 주요 목적은 첫째, 부식 환경에서 보호 피막 역할을 해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며 일반 금속 표면에 비해 부식 시간을 매우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형성된 크로메이트 피막이 미세한 다공성 구조를 가져 그 위에 도료가 매우 잘 부착되도록 도와주어 도장 밀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황금색, 녹색, 무색 등 처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외관을 얻을 수 있어 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전도성 향상은 크로메이트 처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로메이트 피막은 전기 절연성이 어느 정도 있어 전기전도성을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로메이트 처리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전기전도성 향상이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속도장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크로스 코팅에 관한 문제로 그 주요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크로스 코팅 방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도막 두께의 균일성 향상입니다. 크로스 코팅은 영어로 크로스 코팅이라 부르며 한 번 도장한 후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도장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도장은 가로 방향, 두 번째 도장은 세로 방향처럼 서로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번갈아 도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목적은 도막 두께의 균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도장하면 분사 패턴의 가장자리가 일정하지 않아 줄무늬 자국이나 부분별 두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두 방향으로 교차해 도장하면 한 방향에 부족한 부분이 다른 방향에서 보충되어 매우 균일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디 도장, 정밀 부품 도장 같이 매우 높은 도막 균일성이 요구되는 작업에 표준 절차로 사용됩니다. 한편 1번 도료 소비량 감소, 3번 시간 단축, 4번 부착력 증가는 크로스 코팅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목적은 도막 두께의 균일성 향상이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료에 관한 문제로 적합한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에 적합한 도료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고점도입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펌프로 도료에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해 좁은 노즐을 통과시켜 분무하는 방식이므로 일반 에어스프레이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도료에 매우 강한 압력이 직접 가해져 높은 점도를 가진 도료도 별도의 희석 없이 또는 약간의 희석만으로 효과적으로 분무할 수 있어
점도가 높은 산업용 도료, 두꺼운 보호용 도장, 무용재 도료 등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한 번에 두꺼운 도막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매우 높고 도료 손실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면적의 산업용 도장이나 강한 보호 도막이 필요한 곳에 표준 장비로 사용됩니다. 한편 1번 저점도 도료는 에어리스의 강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흘러내림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3번 빠른 건조성은 도료 자체 특성으로 에어리스와 직접 관련 없고 4번 낮은 고형분 함량은 두꺼운 도막 형성에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특성은 고점도이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에폭시 도료 사용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에폭시 도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일반적으로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에폭시 도료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진 두액형 반응 경화형 도료로 사용 시 다양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두액형 시스템은 반드시 주재와 경화제를 정해진 정확한 비율로 혼합해야 하며 비율이 맞지 않으면 경화 불량과 도막 결함이 발생합니다. 둘째, 사용 후 장비에 잔여 도료가 남으면 경화되어 매우 강하게 굳어버려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장 후 장비 세척에 매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두액 혼합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인 가사시간, 즉 파트라이프는 도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이므로 작업 계획을 그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에폭시 도료는 일반적으로 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도장할 때는 적정한 희석제로 점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정답은 4번이 됩니다.